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폴더 파일 확장자에 대한 이야기 이거하고 프로그래밍 완전 초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폴더 파일 확장자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툴을 설치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폴더를 어디에다가 넣고 솔루션을 어디다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일, 폴더 이런 거 정도는 뭔지 안다. 컴퓨터를 쓰면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확장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 때문인데요. C 드라이브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를 들어가 보면 다시 또 여러 개의 폴더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은 용도가 각각 다르죠. 어떤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어떤 자료, 문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보면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응용 프로그램이고 얘도 응용 프로그램,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PDF 파일이라고 하는 종류네요. 그런데 이게 이게 뭐 하는 파일인지 어떻게 알아냈느냐? 얘가 응용 프로그램이고 얘가 PDF 파일인 거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원래 이 파일에는 확장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파일 이름 전체가 아니라 속성을 보면 나올까요? 파일 형식이 PDF 파일이다. .pdf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파일 이름 전체가 이거다 라고만 써 있어서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알려진 파일의 확장명 숨기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의 경우는 vc141.idb라는 파일인 것 같죠? 얘는 그냥 src라는 파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얘가 .idb라는 확장명을 가지고 있고 얘는 src.obj라고 하는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윈도우즈가 제가 싫어하는 윈도우즈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알려진 파일의 확장명을 숨긴다라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파일이 다 확장명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윈도우즈 10이니까 이 보기 옵션에서 보기의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에 들어가 보면 고급 설정에 알려진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끄자고요. 꺼볼게요.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 폴더를 다시 가보면 이제 다시 나타났죠. 이렇게 얘는 .exe이고 얘는 .pdf다 라는 게 나타났죠. 이게 확장명을 숨겨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종류의 파일이다라는 걸 보여드릴 때 불편해요. 다시 아까 거기를 가볼까요? 다시 이렇게 나왔죠. 아까는 src.obj라는 파일 이름이 안 붙어 있었잖아요. 확장명을 윈도우즈가 숨긴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이 확장자를 숨기지 않게끔 확장자까지 전부 다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강의 내에서 계속 이 확장자가 보여진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확장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심지어 윈도우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냐면 확장명만 다르고 파일 이름이 똑같은 것들이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쭉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폴더 같은 경우에는 다 헬로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확장자가 얘는 exe, 얘는 ilk, 얘는 pdb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개의 확장자를 다 숨기기를 해놓으면 세 개의 파일이 있고 이름이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를 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윈도우즈 10이 아닌 다른 버전의 윈도우즈를 가지고 계신 분은 검색창에다가 알려진 파일의 확장자 숨기기를 해보시면 확장명을 표시하는 방법, 숨기거나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각자 윈도우즈에서 알려진 파일의 확장자를 숨기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 프로그래밍이 어떤 거냐. 물론 이제 제가 이 교재 뼈 때리는 C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을 할 거고, 여기도 프로그래밍을 거의 해보지 않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예 생초보인 경우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C 언어만 해도 이제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거 말고도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크래치라고 하는 녀석이고,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는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실습으로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영어 단어들을 타이핑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블럭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크래치도 기능이 많아져 가지고 살짝 좀 복잡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블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해요. 여기 어디냐면, 이게 지난번 방송할 때는 제가 이걸 간단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동안 설명을 했었는데, 편집 영상에서는 뺐었죠. 그래서 따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트가 블록리 게임즈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한글로 블록리 게임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로 블록리 게임즈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가 블록리 게임즈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퍼즐, 메이즈, 버드, 터틀 등등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퍼즐부터 좀 해볼까요? 퍼즐을 눌러보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국어도 있네요. 각 동물의 그림을 연결하고 다리의 개수를 선택하고 성질을 쌓아봐라. 그래서 오리는 부리, 깃털 이런 거를 성질을 쌓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럭 기반의 블럭 기반의 프로그래밍들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곳과 끼울 수 있는 곳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달팽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요렇게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달팽이를 여기다가 갖다가 놔보면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달라붙죠. 달라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탈칵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라고 하는 요 블럭하고 이 사진이 있는 블럭을 두 개를 결합시켰어요. 다리는 달팽이가 다리가 없죠. 그래서 0으로 하고, 성질은 껍질, 그 다음에 점액,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벌에다가 이걸 끼우고, 다리는 6개, 그 다음에 독침이 있고요. 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에는 사진을 이걸 끼우고, 다리는 2개, 부리, 깃털을
끼우고요. 고양이에는 고양이 사진을 끼우고 모피, 수염, 다리는 4개. 정답 확인 눌러볼까요?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다른 걸 해보자고요. 그게 이제 미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북이를 한번 해볼게요. 거북이는 뭐냐면 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터틀 그래픽스라고 해서 거북이가 거북이 배에다가 펜을 달고 앞으로 기어갑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명령을 내려요. 거북아 너 앞으로 가라. 뭐 오른쪽으로 90도 돌아라. 이런 방식으로 거북이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거북이가 움직이면서 그 거북이 배에 붙어 있는 펜으로 뭐 선을 그리거나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요 조그만 표시가 거북이의 머리예요. 거북이가 위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를 눌러서 이 거북이를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짠 거예요. 내가 거북이가 이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거북아 앞으로 100만큼을 가라.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거북이가 앞으로 갑니다. 거북아 앞으로 100만큼 가라. 그리고 또 앞으로 100만큼 가라. 그러면 이렇게 붙여요.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 얘기는 거북아 앞으로 100만큼 가라. 그리고 또 앞으로 100만큼 가라. 그런 얘기예요. 가라고 해볼게요. 실행하면 앞으로 100만큼 가고 앞으로 100만큼 갔죠. 근데 뭐 이 블럭리 게임 거북이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흐린 선으로 되어 있는 것대로 거북이가 움직이도록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앞으로 100만큼 간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돌기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거북아 앞으로 100 가서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실행해 보죠. 그러면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앞으로 100 가라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걸 4번 하면 되잖아요.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다시 앞으로 100 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거북이가 앞으로 100을 가면 그러면 실행 가서 돌고 가서 돌고 간다. 자, 그러면 뭐 결과가 나왔네요. 당신의 답은 맞지만 더 나은 답이 있습니다. 3개의 블럭만 가지고도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대요. 어떻게 가능하지? 앞으로 분명히 앞으로 100 가고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이렇게 4번 해야지만 이 사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블럭 3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잘 보면 이 밑에 했었던 것들이 위에 한 것들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 블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4회 반복하기를 갖다 놓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립시다. 자, 그럼 3개의 블럭만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100만큼 가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90도 돌아라를 4번 반복해라 라는 뜻인 거야. 이거를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 4번 반복하기를 앞으로 가서 90도 돌고 앞으로 가서 90도 돌고 앞으로 가서 90도 돌고 앞으로 가서 90도 돌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됐죠.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얘기인데,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레벨 2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사각형 그리던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실행해 볼까요? 앞으로 가서 90도 돌고 이렇게 하면 사각형을 그리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각형을 그리라는 거야. 그럼 오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5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상하죠?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90도를 꺾는 거는 너무 많이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꺾어야 오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얘를 45도 도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100 가서 45도 꺾고, 100 가서 45도 꺾고, 100 가서 45도 꺾고. 자, 이렇게 하면 오각형이 그려지지 않죠? 그래서 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 각도가 몇 도냐 하면 바로 72도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앞으로 100 가서 72도 돌고, 100 가서 72도 돌고, 이렇게 요거를 5번을 하면 오각형이 그려진다. 그거를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 실행할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주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가서 돌고 가서 돌고 가서 돌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서 돌고를 4번 해라, 뭐 가서 돌고를 5번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가서 돌고 이렇게 그냥 10줄에 아까 9줄이었죠. 9줄에 걸쳐서 명령을 해도 좋은데,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9줄에 걸쳐서 명령을 내린 거랑 3줄에 걸쳐서 명령을 내린 게 결과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건 똑같지만 나중에 수정하기가 나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쉽게 하는 프로그램이 잘 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오각형 그리는 걸 해봤고요.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금 이 영상을 여태까지는 참고했다고 하고 잠깐 뭐 멈춰놓고 다음 거를 진행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번 반복해서 72도 도는 게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별을 그릴 수 있느냐? 별도 5개를 그리는 건데 더 많이 돌아야 되죠. 72도보다. 바로 144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별이 그려집니다. 자, 다음 레벨 역시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해봤더니 아까 별이 이렇게 크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번엔 별을 작게 그리래. 보니까 절반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 가지 말고 50을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딱 좋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 앞에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기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100인 거 보니까 좀 더 가야 될 것 같죠? 예, 150을 가봅시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기 20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선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뭘 하냐면 펜 올리기, 그 다음에 펜
내리기를 할 거예요. 펜 올리기라는 거는 거북이가 펜을 바닥에다 대고서 움직이다가 5번을 다 돌고 펜을 올려. 펜을 올리고 움직이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별을 그리고 펜을 올려서 앞으로 150 가고 펜을 내려서 다시 20 가고 뭐 그러란 얘기인 거죠. 자, 이번에는 별을 4개 그리라고 했어요. 별을 4개 그리는데 이 별 하나 그리는 방법은 알았죠. 요건 이렇게 별 하나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앞으로 얼마큼 가서 몇 도를 돌아서 그거를 5번 반복하면 별이 그려진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거를 4번 하래. 근데 별을 그냥 별 그리는 것만 4번 하는 게 아니라 별을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 회전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펜을 올려야 되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반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4회 반복을 한다. 그러니까 요게 5회 반복하는 게 별 그리는 거죠. 별을 그리고 펜을 올리고 앞으로 150을 가서 펜 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지워버리고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아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봅시다. 5번 반복을 해서 별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펜을 올려서 앞으로 150을 가고 오른쪽으로 90도를 돈다. 까지가 하나, 별 하나 그리고 움직이는 것까지를 한 거고요. 이거를 총 4회 반복하면 별이 4개가 그려진다. 세 개의 노란 별과 흰 선을 그려라. 별 그리는 게 5회 반복하는 거, 요게 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리고 별을 3개 그리라 그랬으니까 3회 반복인 것 같아요. 펜을 올리고 앞으로 150 가서 오른쪽으로 아까는 90도 돌았었는데 더 돌아야 이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90도가 아니라 120도를 돌아볼게요. 그리고 빠른 걸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할 때 노란 별을 그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변경하는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거북이는 위를 보고 있죠. 왜냐? 별을 그리고 앞으로 가서 120도 돌았어요. 그다음 별을 그리고 앞으로 가서 120도 돌았어요. 별을 그리고 앞으로 가서 120도 돌았고요. 별을 그리고 앞으로 가서 120도 돌았고요. 별을 그리고 앞으로 가서 120도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이 선을 그리려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그래서 거북이에게 왼쪽으로 돌기 90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펜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펜 올리기를 하고요.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앞으로 100을 움직여야 될까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50만큼 가면 잘 끝날 것 같네요. 해보면 위를 보고 있다가 다시 왼쪽 보고 앞으로 가서 펜 내리고 다시 앞으로 가기 했어요. 그런데 흰 선을 그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노란 선을 그렸네요. 색깔을 흰색으로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될 듯 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뒤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로 같은 거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해봄으로써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를 영어 단어를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답에 관한 것은 아마 뭐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셔도 블록리 게임즈의 정답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생방송 때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더 파일 확장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확장자를 숨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확장자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거나 검색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확장자 표시하도록 설정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블럭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뼈 때리는 C,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우리 이제 C 언어를 배울 거고요. 아까 블럭 기반의 언어가 아닌 영어 단어 같은 것을 나열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언어인 이 C 언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 언어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